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귀농 귀촌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 조사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 가구는 총 2,507가구였습니다. 귀농 귀촌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댓글 등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기관의 실태조사를 먼저 보고 인터넷의 의견들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귀농 귀촌 경험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귀농 귀촌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놔두는 근거 없는 개인 경험담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조사 결과 등을 먼저 검토해 보고 스스로 귀농 귀촌 교육을 받거나 실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귀농 귀촌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귀농 귀촌 시 어떤 형태의 집을 선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모두 단독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귀촌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비중이 40%로 상당히 높습니다. 즉, 귀촌의 경우 읍소재지 이상의 준도시로 거주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원생활하면 깊은 산속이나 농촌 마을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있는 곳, 즉 소도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귀촌의 경우 읍면 단위로 이주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이 중에서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상당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귀촌인은 다양한 이유로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귀농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 당연히 귀촌에 비해서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귀농 귀촌 후 만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모두 대부분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농의 경우 수익을 목표로 이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만족 부분이 조금 더 높은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불만족의 많은 부분이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도 거의 대부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쁘다는 경우가 2% 미만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계가 나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모두 선입견과 텃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귀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촌 사회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이 문제가 되고, 귀농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농촌 사회와 교류를 해야 하다 보니 토지 문제나 마을 공동시설 이용 등의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농 귀촌 전 직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은 자영업이 많고 귀촌은 사무직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농업을 또 다른 창업의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촌을 한 경우에도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 결과에서도 나옵니다. 5년 이내에 20% 정도의 귀촌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촌 생활에 적응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실제 주변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시골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은 농업을 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농업을 배워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귀농 가구의 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5년차까지도 귀농 전 소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일반 농가의 소득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귀농 가구도 일반 농가 정도의 소득은 5년차 정도면 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대해서 정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버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농가 소득도 상하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요즘은 기업형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1년에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있는 반면 아주 미미한 수익밖에 없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즉, 농촌도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치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귀농 귀촌의 이유를 살펴봅니다. 귀농 귀촌 모두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답이 가장 많습니다. 즉, 일단 귀농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의 자연환경을 동경하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주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결국 건강상의 이유와 도시 생활의 회의를 느껴서 등도 시골의 자연환경을 좋아해서 이주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귀농 귀촌의 이유 대부분은 시골의 자연환경을 선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귀농의 경우에는 사전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귀농 5년 차에 귀농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인 만큼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농을 하는 경우라면 수년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시골 생활에 대해서는 수많은 괴담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적응에 성공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은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상당한 재산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는 정도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에서의 창업과 달리 귀농 귀촌의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골의 텃세를 경험하고 치를 떠는 많은 분들은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분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초기에 한번 틀어지면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농촌 사회는 규모 자체가 작고 시족 사회인 경우가 많아서 한 사람과 잘못되면 동네 사람 전체와 다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주 초기에는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상당 시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그들의 방식이 상당히 비합리적이라 생각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골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부분 이해가 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두 사람 정도 친한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마을 전체와 쉽게 융화가 됩니다. 특히 소소한 금전상 불이익이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 너무 따지는 태도는 생각보다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중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입니다.